저는 초등학교 때 안산에 살았습니다. 당시 안산은 개발이 덜 된 곳으로 규모가 아주 작은 도시였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얼마 되지 않았었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우리 가족은 안산에서治安이 좋지 않았던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신축 아파트 단지 쪽에 있었고, 동네 아이들과 친해진 저는 그 중에서 빌라촌에 살고 있다는 A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센터와 중식당을 나란히 운영하는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A의 집은 일명 주인 세대로 빌라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꽤 부유했습니다. A는 자신의 부모님이 사주었다며 로봇으로 변하는 필통이나 게임기 같은 것을 자랑하고 내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친 것이더군요. 그리고 녀석은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훔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당시 부산에서 전학을 온 탓에 친구가 없었던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인 친구가 바로 A였습니다. A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녀석의 집에도 자주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A의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를 녀석의 집에 가서 놀았는데, A는 아버지가 사장님이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A가 이제는 자기 집에서 놀 수 없단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 A네 카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서 주인 세대에서 그 빌라 건물 반지하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A는 저에게 집이 공사를 하게 돼서 잠시 동안 반지하에 사는 거라며 다른 친구들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빌라촌 근처에는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있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철도 인근의 강가와 다리에 사람의 뼈가 묻혀있고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와 A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어른들 몰래 담력시험을 하기로 했고, 밤 9시에 약속한 장소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A는 오지 않았고, 녀석의 집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제가 A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의 집에 도착해보니 왠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현관 앞에 서 있으니 A가 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A를 부르자 녀석의 어머니가 나왔고, 저는 그때 A의 어머니란 사람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 있던 A의 어머니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제가 A가 있냐고 묻자 저에겐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예상외의 상황에 크게 놀라고 당황한 저는 죄송하다며 급히 자리를 벗어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담력시험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아무런 일도 없었고 괜히 김만 새고 말았죠.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A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와서는 어제의 일을 사과하며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너 집에 데리고 오래. 너 같이 갈 거지? 하지만 어제 혼이 난 것도 있고 그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 무서웠던 게 떠올라서 그냥 다음에 가겠다며 A를 피해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A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A의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A의 어머니가 A의 아버지의 폭행을 피하다가 칼로 목을 찔러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며칠 동안 집안에 방치해뒀는데, 시신을 화장실에 넣어놓고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화장실 문과 집안의 모든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집 밖에 일절 나오지 않고 숨어 지냈는데, 마침 A가 문구점에서 필통을 훔치다가 걸려서 주인 아저씨가 그 집을 찾아갔다가 발각된 거라고 하더군요. A의 아버지가 죽은 것은 우리가 담력시험을 하기로 했던 그날 바로 전날이었고, A는 아버지가 그렇게 된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고작 12살짜리 아이가 그토록 태연한 얼굴을 하고선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A의 집에 갔을 때 혹시 뭔가를 봤을까봐 아주머니가 A를 시켜서 저를 집으로 데려와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당시 동네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뉴스에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중고 게임 가게 중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되파는 곳들이 많았다. 하루는 중고 가게에서 슈퍼 패미콤용 RPG 만들기를 샀는데 그 무렵에 우리 지역에서는 RPG 만들기가 유행이었다. 마침 전 주인이 만든 게임이 있어서 재미삼아 해봤다가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성질이 고약한 체육 선생님이 최종 보스거나 인기 있는 아이돌과 결혼하는 그런 시시한 내용이었다. 당시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명 희귀게임 만들기가 유행이었는데 다른 학교 아이들과 교환할 목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고로 사고팔고 하다 보니 별의별 희귀게임들이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개중에 증오와 원념을 품고 만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그런 괴담인 줄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떤 게임 하나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케이스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카트리지 뒤쪽에는 약한 꽃과 뿌리가 지닌 독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만들어진 스티커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뭔가 중이병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해졌다. 막상 해보니 게임 밸런스가 나쁘지 않았고 난 평범하게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게임의 중반 무렵에서 불길한 노파나 점원이 중간 보스가 되더니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나 행방불명된 건달을 해치러 가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스토리는 동네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나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안으로 파고드는 설정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시나리오를 직접 플레이하는 그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혼을 뜯어낸다는 기괴한 내용이 돼버리는 것이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져서 중간에 그만둔 나는 그날부터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날 쫓아오는 꿈을 꾸게 되었다. 마구마구 도망을 치다가 끝내 잡히면 그것은 나에게 머릿속으로 직접 말을 걸어왔다. 너는 어떤 방식으로 죽기를 원하는가? 그 게임을 몇 번이고 중고가게에 내놨지만 이상하게도 친구를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왔다. 꿈을 꾸면 하얀 그림자에게 습격당해 협박을 받던가 지금까지 쓰러뜨린 캐릭터의 이름이 무작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반복되던 어느 날 나는 무심코 철도 건널목에 발을 들여놨다가 내려온 차단기 사이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하얀 그림자는 내 머릿속에서 크게 소리치고 있었고 패닉에 빠져있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 무렵에 시골에 머물고 있던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순간 악령이 씌인 그것을 어서 거기다 두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가방에서 게임 카트리지를 꺼내어 선로 위에 두고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사이에 열차가 지나가면서 카트리지는 산산조각나 버렸다. 그날 밤 하얀 그림자는 마지막으로 내 꿈에 나와서 마구 날뛰었다. 거기 쓰면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 다 죽일 수 있었어.
하얀 그림자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갈기갈기 찢어졌고 이내 파란 불꽃 속에 완전히 불에 타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놀랍게도 시골 할머니가 나를 찾는 전화였다. 아가, 이쪽 절에서 씻김을 해준다고 하니 어서 내려오거라. 나는 다음날 할머니를 뵈러 시골로 내려갔다.